원마운트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발전의 김민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궁금하셔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전화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우선 절차도 설명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Q&A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월 16일 날 회생신청서를 급하게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이 회생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급하게 법을 좀 사정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보전처분 결정이 받아냈고, 그런 보전처분 결정 덕에 단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도 신청서 접수 후에 급하게 해서 한 15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조금 이례적으로 좀 빨리 절차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채권자분들께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이나 개시결정을 아마 못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원마운트 채권자가 지금 저희들이 법원에 낸 것은 한 1200명 가량입니다. 근데 1200명 가량을 법원에서 일일이 다 송달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법에는 그 송달 방식을 공고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도 이번에는 채권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송달 방식보다는 공고 방식으로 송달을 가능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못 받았을 겁니다. 추후에 이 피부 서류들을 원하신다 하면 그 원마운트 측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결정문이나 관련 자료를 그 PDF 파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생 개시 결정문에는 지금 보면 회생 개시 결정문에 쭉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8월 29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원마운트 측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채권자 목록은 뭐냐면 원마운트 측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채권을 최대한 성실하게 법원에 제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9월 26일까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이 있고 왜 굳이 채권 신고 기간을 별도로 두냐면, 이게 하도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채권 신고 기간에 채권 신고를 못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이 누락이 되면 나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신고와 채권 목록 제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오신 채권자분들께서 원마운트에서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대로 내 채권이 잘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번거롭게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원마운트는 채권 1억이라고 신고했는데 내 생각에는 2억이다, 채권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꼭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24일까지는 채권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이 제출된 거하고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한 것을 보고 법원에서 이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시인, 부인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인이라는 회계법인에서 원마운트의 향후 10년 동안 영업손익을 추정합니다. 그 영업손익 추정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고, 그게 다 조사 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조사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게끔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하는 이 관계인 설명회는 법률적인 관계인 설명회가 아니고 그 원마운트 측에서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어떻게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관계인 설명회입니다. 근데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법의 명령에 따른 관계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계인 설명에서는 주요 내용이 조사보고서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회생 계획안을 짤 것이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조사보고서에 나온 영업손익을 토대로 해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19일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정상 회생계획안이 짜기 또 어렵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뭐 연장도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그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회생담보권자들, 담보권자들이라는 게 근저당권자들, 뭐 전세권자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안 됐더라도 상호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채권자들, 이 채권 금액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담보 채권자들은 금액 대비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동의를 거의 받았다 싶으면 법원에 관계인 집회 지정 신청을 하고 그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 회생계획안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회생계획안 결의가 이루어지면 원마운트에 대한 채권이 그 회생계획안 결의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거고 회생계획안 집회 이후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채무를 계속 견제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